예전엔 이러지 않았죠. 조그만 지루한 2시간짜리 영화도 끝까지 집중해서 보곤 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영화관을 갔는데 솔직히 좀 지루하더라고. 그런데 제 주변에 중간에 조용히 나가는 사람들, 어두운 극장에서 휴대폰 불빛이 수시로 반짝이고 심지어 영화 틀어진 지 20분도 안 됐는데 벌써 딴짓하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순간 혹시 내 뇌에 진짜 문제가 생긴 건가? 이런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을 파헤쳐보려 합니다. 롱폼 대신 숏폼에 빠진 우리들의 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집중하기 어려워진 건 단순히 지루해서라고 하기엔 설명이 잘 안 되는 현상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 요즘은 재미있고 평가가 좋은 영화인데도 집중이 잘 안 된다. 중간에 핸드폰이 보고 싶어진다. 길어서 너무 힘들다. 이런 반응이 흔해졌죠. 국내 연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포착됩니다. 최근 발표된 국내 연구에서는 숏폼 영상 소비 증가가 기존의 드라마, 다큐, 예능처럼 긴 러닝타임 콘텐츠의 시청시간을 대체하는 현상이 실제로 관찰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향의 변화로 보긴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 단위의 미디어 소비 구조가 실제로 재편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즉, 나만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집단적으로 집중의 방식이 달라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인데요. 숏폼이 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몇 가지 일관된 패턴이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얘기를 하나 짚고 갈게요. 숏폼 소비가 뇌를 손상시킨다는 연구는 다행히 현재까지 없습니다. 제일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다행인 건지 손상, 파괴, 질병 같은 단어는 과학적으로 확인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 가능성을 말하는 연구는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숏폼의 특징은 짧다와 빠르다죠. 1, 20초마다 완전히 다른 자극이 등장합니다. 음악, 카메라 전환, 텍스트, 자막, 화려한 움직임. 뇌는 그때마다 이건 뭐지? 다음은 뭐지? 계속 새로운 자극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부르는데 해외 연구에서는 숏폼 피드에 오래 노출된 집단이 목표를 유지하는 능력, 주의를 지속하는 능력에서 차이를 보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뇌 손상이 아니라 주의 방식의 변화 가능성입니다. 다시 말해 뇌는 원래 지속주의 모드와 전환주의 모드 이 두 가지를 모두 갖고 있는데 숏폼 환경에서는 전환 모드를 훨씬 더 자주 쓰게 된다는 거죠. 잠깐 딴 얘기인데 저는 드라마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근데 요즘 친애하는 엑스, 김부장 이야기 정말 재밌더라고요. 근데 애매하게 재밌는 드라마는 풀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몰아보기나 요약본으로 핵심 장면들만 보고 있어요. 이러한 빠른 결말, 빠른 핵심 장면들만 보는 구조는 뇌의 보상체계를 빠르게 자극합니다. 그래서 바쁜 직장인들도 공부하는 사람들도 딱 하나만 보고 자려다가 새벽 2, 3시가 넘어갔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국제연구에서는 숏폼에 많이 노출된 집단일수록 즉각적 보상에 더 민감해지고 지연적 보상을 기다리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관찰되었습니다. 여기서도 강조할 점은 손상이 아니라 패턴의 적응입니다. 뇌는 자주 쓰는 방식으로 강화됩니다. 따라서 빠른 보상이 익숙해지면 영화나 책, 공부 등과 같이 천천히 쌓이는 보상은 상대적으로 덜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숏폼을 왜 볼까요? 너무나 쉬운 질문이지만 연구를 보면 이유가 꽤나 명확합니다. 빠른 정보 전달, 지루하지 않고, 짧아서 부담이 없고, 틈새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감정 전환이 빠르죠. 즉, 숏폼은 현재 일상의 리듬과 가장 잘 맞는 콘텐츠 유형입니다. 밥 먹으면서 지하철에서 기다리면서 잠들기 전에 예전에 이 틈새 시간이 멍 때리기나 생각하기였다는 점이죠. 지금은 그 공간을 숏폼이 빠르게 대체하면서 뇌의 기본 리듬 자체가 숏폼 호흡으로 재설정될 가능성이 생긴 겁니다. 우리가 처음 던진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영화에 집중이 안 되는 건 내 뇌가 고장난 걸까? 연구를 기반으로 말하면 결과는 이렇습니다. 다행히 뇌 손상은 아니다. 현재까지 숏폼 소비가 뇌를 손상시킨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 패턴은 바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여러 연구에서 주의 지속 능력, 장기 몰입, 목표 유지 이런 영역에서 변화 가능성이 관찰됩니다. 이 역시 병이 아니라 반복된 자극 환경에 따른 적응 현상이죠. 마치 매일 단거리 달리기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10km 장거리 달리기를 하면 힘든 것처럼요. 뇌에게도 지속주의는 일종의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그리고 슈폼은 초단거리 스프린트에 더 가깝습니다. 즉, 영화가 힘든 건 뇌가 고장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우리나라만 이럴까요? 슈폼의 확산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한국, 미국, 유럽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 연구에서는 숏폼 소비가 증가하고 있고 긴 콘텐츠 소비는 감소하고 있다. 이 부분이 실제 통계로 나타났어요. 여러 해외 연구에서 숏폼 기반 자극 패턴과 주의 변동성의 증가가 연결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확정적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거. 그러나 연구의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지금 매일 수십, 수백 개의 짧은 영상, 강한 자극을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밥을 먹을 때도, 이동할 때도, 누워있을 때도 뇌가 쉬지 않고 이 전환 모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 책, 회의, 대화처럼 긴 호흡의 활동은 상대적으로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 전체가 이미 겪고 있는 변화예요. 이 변화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직 과학도 확정적으로 말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이 질문이 절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미디어 역사상 가장 큰 리듬 변화를 겪고 있는 직접적인 세대니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조금이라도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후회 없을 겁니다.